자, 이번 시간에는 초보 경매자들이 경매를 하기 전에 좀 기본적인 어떤 사항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유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좋은 유료 사이트를 선택해라 를 얘기하고 싶고요. 조금 있다가 자세한 사항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라. 자, 세 번째는 현장에 답이 있다. 자, 네 번째로는 입찰 전에 용도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라. 자, 다섯 번째는 법원 감정가를 재평가하라. 자, 여섯 번째는 매각 대금 납부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자, 일곱 번째는 초보자들이 이제 특수물건을 또 한다고 또 입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없으면 특수물건은 좀 제외하자.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중요한 얘기죠.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본업에 충실한 다음에 경매는 투자 방법의 하나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자는 거고, 열 번째는 초심을 잃지 말자. 제가 이렇게 이제 초보자들이 경매를 하시면서 좀 유념해야 될 사항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서부터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유료 사이트를 선택하라. 좋은 유료 사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경매를 하려고 그러면 유료 사이트를 봐야 됩니다. 무슨 A 옥션, B 옥션, C 옥션 이런 옥션 사이트를 봐야 되는데,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정보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이 유료 사이트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의 그 물건지의 가장 밑에 단에 보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항상 사이트들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자기네가 그 정보를 제공하되 법에 어떤 저촉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이트는 뭐냐면 대법원 사이트입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2주 전에 매각 공고하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옥션마다 그 대법원 서버에서 물건들을 받아와서 자기네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포맷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정보를 옮기면서 정보가 흐트러진다든지 또는 정보의 변경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안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 책임을 매수인에게 지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법원은 어떠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는 매수인에게 있고, 그래서 그 실수는 곧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고, 그 금전적 손실이라는 것이 일반 그 가전제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슈퍼에 가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큰 돈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손실 금액 또한 크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법원 사이트에 나오는 정보가 가장 정확한 정보라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라. 역시나 또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라는 그 논리 때문에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권리 분석을 따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객관적 사실들만 적시를 하게 돼 있고, 그 객관적 사실들을 입찰하고자 하는 매수인들이 권리 분석을 통해서 인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또 나중에 물어줘야 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초보자들이 가장 크게 많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이 권리 분석의 착각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권리 분석을 하는 요령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권리 분석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경매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중간에서 어떤 매개 역할을 함으로 해서 매수인들이 그 물건에 파악하기 좋은 어떤 그런 설명들을 많이 듣는데, 부동산 경매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수인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또는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지면상에 나오는 자료 외에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건의 향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의 조망권에 따라서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는 일반 우리가 그 자료에서는 냄새 같은 게 날 수가 없는데, 일반 이제 토지나 어떤 그런 것들을 나가서 봤을 때 또 우사가 옆에 있다든지, 또는 철탑이 옆에 있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굉장히 부동산의 가격에 하락을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물건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 답사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익을 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물건을 많이 보는 사람이 부동산 경매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입찰 전에 명도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부동산하고 달리 부동산 경매는 소유권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절차가 들어가는데, 그 절차가 건물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 부동산 경매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인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절차에 의해서 사람들을 내보내는 절차인 명도 절차를 해야 되는데, 입찰 전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미리 현장 답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소유권자가 됐을 때 명도 부분에 있어서 큰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명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명도 부분까지 고려해야지 나중에 수월하게 명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법원 감정가를 재평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감정 시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가 압류의 효력에 의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나가서 하는 행위가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최소한 4개월, 6개월, 또는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 1년, 2년 있다가도 경매 시장에 이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감정 시점과 우리가 입찰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최소한 3군데 이상 들려서 그 가치 판단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한다 그러면 역시나 또 경매의 한 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